저는 협상 조정 전략과 전술의 5가지 강의 시리즈 중에 두 번째 해당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의 협상 스타일을 한번 파악하고 그 협상 스타일에 맞는 협상 방법을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에 협상에 대해서 굉장히 두렵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에게 좀 교훈을 드리는 이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 협상 스타일을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이건 토마스 킬만이 작성한 Conflict Mode Instrument라고 해서 표준화된 그런 설문지입니다. 제가 지금 여기 화면 제시한 거는 그 설문지 전체는 아니고 그 일부입니다. 핵심되는 것만 모았습니다. 여러분들 이 설문지 필요한 경우에는 인터넷에서 검색해 보시면 전 원문을 찾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번호에서 1, 2, 3, 4, 5 5가지가 이렇게 있는데 이 5가지에 해당되는 문항들 보시고 여기 보시고 여러분들의 스타일에 맞는 걸 하나 골라 보십시오. 5가지 중에. 자, 먼저 나는 상대와 문제가 생겼을 때 상대방하고 문제 생겼을 때 그 해결을 상대방에게 맡긴다. 또는 나는 불필요한 관계 악화를 일으킨 일은 가능하면 피한다. 이런 분이면 1번에 동그라미 치십시오. 또는 두 번째, 나는 상대방의 감정을 살펴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편이다. 나는 가끔 내가 하고 싶은 바가 있어도 상대방을 위해서 단념한다. 상대방을 위해서 단념하고 상대방 쪽으로 배려를 해준다. 그러면 2번에 동그라미 치십시오. 자, 세 번째, 나는 내 문제와 상대방 문제 모두를 다 처리한다. 내 것도 처리하고 상대방 것도 처리하고 또는 내 이익도 챙기고 상대방 이익도 챙겨주는 이런 쪽으로 간다. 이런 얘기고 나는 모든 쟁점과 의견을 지체 없이 다 내놓는다. 난 내 생각을 상대방에게 다 내놓는 편이다. 이런 분이면 3번에 동그라미 치시고 그럼 네 번째, 나는 보통 목표를 추구하는 데 있어서 나는 아주 단호하게 내 목표를 추구한다. 달성하려고 노력한다는 얘기죠. 그 다음 내 견해를 관철시키는 편이다. 이런 분은 4번에 동그라미 치십시오. 그 다음에 나는 타협해서 절충안을 구한다. 절충안이라는 게 뭐냐 하면 반씩 양보예요. 내가 반 양보, 상대방 보고도 야 너도 반 양보해라. 그렇게 해서 우리 중간에서 타협하자 이렇게 하는 방식입니다. 또는 나는 몇 가지를 포기하고 그 대신 다른 걸 얻는다. 내가 한 2개 포기하는 대신에 내가 원하는 거 2개 주라. 이렇게 해서 상대방하고 타협하는 이런 방법. 만약 그런 식이면 5번에 동그라미 치십시오. 자, 이러면 1, 2, 3, 4, 5 중에 어디에 해당됩니까? 다 골랐네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의 협상 스타일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1번에 해당되는 분들, 이런 분들은 협상 스타일을 회피형이라고 합니다. 자, 두 번째는 배려형이라고 얘기하고 세 번째는 윈윈형이고 네 번째는 강요형, 5번째는 절충형. 이렇게 저희들이 스타일 명칭을 붙이게 됩니다. 각각에 대한 설명은 이렇습니다. 이 5가지 협상 스타일 뭘로 나누느냐 하면 의사결정의 독단성입니다. 자기 이익대로 의사결정하는 건지 아닌지. 그 다음에 밑에 X축은 상대방과의 협력입니다. 상대방과 어느 정도 협력해 주느냐 또는 상대방에 대해서 상대방 이익을 어느 정도 챙겨주느냐 이게 되겠습니다. 협력적이라는 얘기는 상대방 이익을 많이 챙겨준다는 얘기입니다. 비협력적이라는 얘기는 상대방 이익을 챙겨주지 않는다는 얘기고 내 이익을 챙긴다는 얘기죠. 이쪽은 나의 이익을 챙기는 쪽입니다. Y축은 의사결정이 내가 독단적으로 결정을 하는 건지
아니면 이건 내가 내 독단으로 내가 결정을 한다는 얘기고, 이거는 결정을 상대에게 맡긴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낫다는 얘기는. 자, 그래서 이 5가지 스타일이 나타나는데, 이 회피형은 첫째, 회피형은 뭐냐 하면 의사결정 자체를 상대방에 맡기고 내 이익은 챙기는데 상대방으로 하여금 맡겨버립니다. 의사결정은 상대방에 맡기고 내 이익은 뭐냐 하면 이때 나의 이익은 갈등에서 벗어나는 게 나의 이익입니다. 내 이익을 챙긴다는 게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이때 이 회피형은 갈등 상황 자체를 싫어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과 문제, 트러블 생기는 것 자체를 싫어하는 겁니다. 다른 얘기죠. 내 이익을 챙기느냐 아니냐 다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회피형은 이런 겁니다. 다른 사람 상대방하고 어떤 문제가 있어서 상대방이 야 우리 내일 만나서 같이 이 문제를 좀 해결하자라고 얘기하면 난 당신하고 얘기하기 싫으니까 당신 알아서 하셔. 그리고 빠져버리는 겁니다. 또는 내일 만나서 약속해놓고 내일 아침에 전화해서 나는 다른 일이 있어서 못 간다고 당신 알아서 하라고 얘기해버리는 거. 이런 경우를 우리는 회피형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강요형 또는 경제형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내 이익을 내 마음대로 결정하는 거. 강요형 또는 경제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 것부터 먼저 챙기는 사람입니다. 내 견해를 끝까지 관철하고 내 얘기를 계속 얘기하고 내 걸 챙기지 않으면 화를 내는 이런 사람들입니다. 자, 그와 완전히 반대되는 사람이 배려형이 되겠습니다. 양보형 또는 배려형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내 얘기는 감추고 상대방에게 주는 거예요. 상대방이 뭐 하고 싶다 하면 그래 알았다. 너 그쪽으로 해라. 그렇죠? 이건 회피하는 게 아닙니다. 회피는 아예 갈등에 빠지는 것 자체를 싫어하는 거고, 이거는 배려형은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만나서 얘기하면서 상대방 의견을 쫓아가는 이런 형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절충형은 우리 앞에서 다른 데서 봤듯이 절충형은 반씩 양보합니다. 내 이익 반 양보, 상대방 이익 반 양보. 반씩 양보해서 중간선에서 타협 보는 걸 우린 절충형. 윈윈형, 통합형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거는 내 이익도 다 챙기고 상대방 이익도 다 챙기는 거 됐죠? 이게 바로 이제 윈윈형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5가지 형태 중에 유형 중에 어디에 해당되는가요? 자, 이 5가지 유형 중에 강요형은 글자 그대로죠, 그죠? 이런 분들은 이제 협상하는데 상대방이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그럼 이런 분들은 협상에서 좋은 결과를 얻느냐 어떨까요? 좋은 결과를 얻을까요? 이런 사람들은 대개 윈루즈로 가겠죠, 그죠? 윈루즈로 갈 겁니다. 자기가 이기거나 아니면 상대가 이기거나 자기가 지거나 상대가 지는 윈루즈형으로 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결과는 이길 때도 있고 질 때도 있습니다. 윈윈 결과는 못 얻습니다. 절충형은 어떻습니까? 이 반씩밖에 못 얻죠. 나도 반, 상대도 반. 협상에서 제일 피해야 될 게 이 회피형들입니다. 회피형들은 갈등 자체를 싫어해요. 조직에 보면 이런 분들 있죠, 사실. 이런 분들은 한편을 보면 굉장히 인간성이 좋은 분입니다. 누구와 적이 없어요. 어느 누구도 적으로 만들지 않고 다 두루두루 좋습니다. 다 두루두루 좋은데 그런 분이 만약 회피형이라면 이런 분들은 조직에 문제가 생깁니다. 옆에 있는 배려형하고는 다른 얘기입니다. 그죠? 배려형은 상대방하고 얘기를 하면서 대충 이제 상대방 이익을 챙겨주고 내 걸 약간 양보하면서 상대방이 이걸 챙겨주는 건데, 회피형은 아예 빠져버리는 겁니다. 문제 해결 자체를 안 하려고 해요. 이런 분들 조직에 있죠. 그래서 인간성이 좋다고 얘기하는데 2가지 유형입니다. 회피형이 있고 배려형이 있습니다. 인간성 좋은 분이
배려형이면 조직에 두루두루 다 좋은데 회피형은 사람은 좋은데 막상 문제가 생기면 도망가 버리는 이런 형이죠. 그래서 회피형은 협상에서 제일 피해야 됩니다. 이런 회피형의 스타일 가진 분들은 본인이 훈련을 좀 하셔야 됩니다. 문제 상황, 갈등 상황에서 피하지 마시고 그걸 직면해서 그걸 뚫고 나가는, 해결해가는 훈련을 하십시오. 그러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좋은 협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윈윈형은 이제 전형적으로 나도 챙기고 너도 챙기는 이런 분들 있죠. 자, 이런 분들은 조금 깐깐할 수도 있습니다. 배려형은 참 사람 마음씨 좋은 분인데 윈윈형들은 되게 좀 깐깐합니다. 그렇지만 깐깐하지만 결과는 돌이켜보면 결과는 윈윈이 나타납니다. 이런 보스를 만나면 참 좋죠. 일하기는 좀 어려운데 해놓고 나면 그 보스인데도 좋고 팀원인 나도 그걸로 해서 인정을 받는 뭐 이런 게 될 겁니다. 자, 회피형을 위해서 제가 참고로 하나 더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협상인이 가져야 될 마음가짐은 누구든지 어떤 거든지 협상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십시오. 영어로 이제 anything negotiable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떤 것도 협상할 수 있다. 그런 책 제목도 있습니다. 상대가 누군지 보고 그 상대를 보고 지레 겁먹고 협상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 상대가 아무리 거세게 놓아도 그 사람에게는 약점이 있고 그 사람이 주장하는 데 보면 허점들이 있습니다. 그걸 찾아서 협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런 거죠. 하나님과도 협상이 가능합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하고 예수님하고 협상이 가능할까요? 다 가능했습니다. 그 뒤에 나옵니다만 성경에 그런 게 나옵니다. 임금과도 협상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그 시간이 좀 나면 조선 왕조실록 꼭 한번 보십시오. 조선 왕조실록을 보면 신하가 임금하고 협상하는 장면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런 겁니다. 임금이 어떤 명령을 내립니다. 명령을 내리면 신하가 전하, 그건 법도에 어긋난다 이렇게 이제 반대를 합니다. 그 사실 임금 어명인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의를 제기하는 이런 장면들이 뭐 군데군데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신하들의 그 이의 제기가 관철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임금이 이긴 경우도 있지만 신하들이 이기는 그런 경우도 조선왕조실록에 많은 장면이 보입니다. 자, 그래서 회피형들은 절대 협상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협상인하고 맞받아쳐서 그걸 돌파해 나가는 그런 훈련을 하십시오. 자, 다음 장면에서는 하나님하고 그러면 어떻게 협상을 했는지 성경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종교적 목적하고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저희들 이 장면은 협상론 강의할 때 늘 예를 드는 그런 장면입니다. 자, 성경의 구약성서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과 협상하는 과정이 쫙 기재되어 있습니다. 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이집트에서 구출해서 홍해를 건너 그 바닷물 딱 갈라지는 그런 기적을 일으키고 홍해를 건너 시나이산에 도착하죠. 그리고 시나이산에서 이제 일단 정착을 합니다. 그리고 모세는 시나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아오죠. 돌판에 그 두 개의 돌판에 그 새겨져 있는 십계명을 받아옵니다. 그 사이에 이제 광야에 남아 있는 시나이 그 평야 광야에 남아 있는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가 안 돌아와요. 모세는 산에서 모세가 산에 있는 동안에는 모세에게는 시간이 천천히 흘렀는데 광야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시간이 굉장히 빨리 지나갑니다. 상당히 오랜 시간이 흘러도 모세가 안 돌아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이 광야에 먹을 것도 없고 이 척박한데 남겨져 있으니까 차라리 이집트에 노예로 있을 때가 더 행복했다. 뭐 이런 불만까지 하고 자기들에게 신이 필요하다.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게 되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제 숭배를 하는 이런 때까지 이제 나가게 됩니다. 이때 모세가 십계명을 들고 이제 돌아오죠. 돌아와 보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숭배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런데 십계명 1번에 우상을 섬기지 마라. 이게 1번에 되어 있습니다. 이 1번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진노하죠. 저런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다니. 저런 나쁜 백성들, 이제 저런 백성들을 멸족시키려고 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모세하고 하나님하고 협상하는 과정이 나타나게 됩니다. 보시죠. 이 성경에 출애굽기 32장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대로 적었습니다. 모세가 그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가로되 여러분 읽어보시면 이 성경 구절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쉽게 번역하면 되는데 옛날에 번역해서 그런지 굉장히 어려워요. 저도 이거 처음 읽을 때는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여러 번 읽어봐야 이제 뜻이 통합니다. 하나님께 이제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여,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들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지금 현대 문어가 아니죠. 현대 문체가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이여 어떻게 해서 그 큰 힘으로, 그죠? 애굽이 이제 이집트입니다. 이집트에서 구출해낸, 인도해낸 그 백성, 당신의 백성에게 대해서 진노합니까?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찌하여 애굽 사람으로 이르기를 여호와가 화를 내려 그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고 인도하여 내었다 하게 하려 하시나이까? 되게 어렵죠.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 다음에 모세가 또 계속 이어서 얘기하기를 하나님께 얘기합니다. 애굽 이집트 사람으로 이르기를 이집트 사람이 앞으로 이렇게 얘기할 거다 이겁니다. 여호와가 하나님이라는 사람 신이 화를 내서 그 백성을 시나이 산에서 죽이고 땅에서 전부 죽여버리려고 진멸하려고 이집트에서 불러냈다. 이런 얘기를 이집트 사람이 하게 하려 하시나이까. 만약 하나님이 이 백성들 다 죽여버리면 이집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할 겁니까? 이런 얘기죠. 아마 이집트 사람들은 여호와라고 하는 신이 자기 백성들 다 죽이려고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갔다. 이런 얘기 할 게 아니냐.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모세가 주의 맹렬한 노를 거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주여 제발 화를 내지 마시고 그런 벌을 내리지 마십시오. 이렇게 이제 간청을 합니다. 자, 그 다음 이어서 또 이런 얘기도 합니다.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얘기를 하나 더 붙입니다. 성서에 보면 이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하고 이삭하고 이스라엘 그 선조죠. 이분들에게 약속한 게 있습니다. 뭘 약속했냐면 주께서 주를 가리켜 그들에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주께서 주 당신을 스스로 가리키면서 맹세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 내가 너희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나의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영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이것도 되게 어려운 문장이죠. 이런 얘기입니다. 주께서 당신께 스스로를 가리키면서 이렇게 맹세하셨습니다. 뭐냐면 내가 너희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겠다. 너희 아브라함 너들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번창시키게 하겠다. 그리고 이 허락한 이 온 땅, 이 땅 전체를
너희 자손에게 줘서 영영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제가 이 문장을 보고 왜 갑자기 회사 기업이 나오냐 이상해서 영어 원문을 봤습니다. 보니까 그게 아니고 인헤리턴스예요. 영어 원문이 인헤리턴스, 유산입니다. 회사가 아니고. 그죠? 유산이니까 얘기되죠. 자손에게 줘서 영영이 유산이 되게 하겠다. 영영 이 땅을 갖게 하겠다. 그 얘기죠. 모세가 이제 하나님에게 이런 약속을 이제 다시 상결시킵니다. 하나님 당신께서 우리 선조인 이스라엘, 아브라함, 이삭, 이스라엘 이분들에게 당신 그 백성들에게 자손을 번창하게 하고 그 다음에 온 땅을 자손에게 줘서 영원히 갖게끔 하겠다고 약속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왜 이제 와서 그 약속을 이제 저버리시러 가느냐. 진짜 전지전능한 신 맞습니까? 이제 이런 얘기가 감춰져 있죠.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드디어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그 얘기를 듣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켜서 화를 푸셨다. 이제 이 얘기가 11절에서 14절까지 있습니다. 모세가 엄청난 일을 했죠. 하나님하고 협상을 해서 소위 말해 단판을 지어서 백성들을 구출해냈습니다. 자, 여기서 모세의 협상 전략을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유능한 협상인은 이런 거 잘해야 됩니다. 전지전능한 하나님과 만나서 협상을 할 때 이렇게 협상 전략을 사전에 갖고 들어가면 충분히 이길 수 있습니다. 자, 원문에 이렇습니다. 여호와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십니까? 얘기하죠. 자, 이런 얘기죠. 모세가 뭘 준비했냐면 하나님께서 힘들게 백성을 구해냈는데 만약 그들 다 죽여버리면 그동안 수고한 노력과 투자한 것에 대해 그것이 허망해진다는 사실을 이제 하나님께 상기시킵니다. 하나님, 지금 그 어렵게 구출했는데 다 죽여버리면 그건 뭡니까? 하나님 대신 손익분석을 해주는 거죠. 손해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 어찌하여 애굽 사람으로 이르기를 여호와가 화를 내서 그 백성을 산에서 다 죽이려고 인도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게 하려 하느냐. 이런 얘기를 또 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이제 이런 생각도 한 거죠. 이런 작전도 짠 겁니다. 만약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 죽이면 적들이, 이집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할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즉 모세의 말을 듣지 않았을 때 하나님에게 돌아오는 결과를 한번 따져보시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결과가 뭡니까? 적들이 그런 엄해 그런 거 할 거 아니냐 이거죠. 결국 이익을 보는 것은 우리 공동의 적 이집트임을 다시 상기시켜 줍니다. 자, 그 다음에 원문에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에게 기억한 거. 그 약속하신 거 다시 한번 상기해 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신이니까 약속은 항상 지켜야지. 어떻게 신이 한번 약속했다고 해서 사정 변했다고 약속을 안 저버리냐. 신이면 미리 그런 약속을 하기 전에 미리 그런 거 다 예측하시고 약속하셨어야지. 그렇게 조금 상황이 바뀌었다고 약속을 어떻게 어기십니까? 그죠? 약속을 어기는 하나님이라는 오명을 뒤집어 쓰지 마시라고 은근한 협박입니다. 그죠? 이렇게 얘기하니까 하나님이 이건 내가 실수했구나 라고 생각하고 결국 하나님이 양보를 하셨다. 이런 얘기죠. 어떻습니까? 회피형 여러분들 절대 회피하지 마시고 협상에 임하십시오. 회피형 아닌 분들도 여러 이 사례를 보면 교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교훈이 있습니까? 첫째, 상대가 아무리 파하고 세다고 해도 주눅 들지 마십시오. 준비만 잘하면 됩니다. 협상에 앞서서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자. 우리 다음 시간을 배웁니다. 협상 시나리오, 나의 베트나, 상대의 베트나. 베트나는 뭐냐면 협상이 결렬되었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대안들이 있겠죠. 이 대안 중에 최선의 것을 베트나라고 합니다. 나의 베트나, 상대의 베트나든지.
둘 사이 관계라든지 이전의 협상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파악하고 갑니다. 모세가 하나님과 담판하기 전에 이거 다 준비했죠. 하나님의 약점들 다 찾아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협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약점을 잘 찾아서 적시의 내미로 상대가 양보를 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거죠. 그 둘의 좋은 관계를 지렛대로 활용하거나 협상이 결렬되면 둘의 관계도 깨질 수 있다는 협박도 이런 좋은 무기가 되죠. 이런 사전 준비를 많이 하면 할수록 협상에서 유리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교훈으로 상대가 작은 미끼를 던졌을 때 더 큰 목표가 있음을 잊고 그것을 덥석 물어서는 안 된다. 자,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런 제안을 합니다. 그 백성들을 이제 다 죽이겠다고 협박하시면서 모세에게 이런 제안을 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로 하여금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10절에 있습니다. 라고 해서 이런 회유하는 말도 해요. 하나님이 모세 보고 야, 저 금송아지 숭배하는 저놈들 다 죽여버리고 새로 모세 너가 새로 백성을 일궈서 크게 번성하게 하고 너가 저기 가서 리더가 되라, 왕이 되라. 이렇게 이제 회유하는 말도 해요. 그런데 모세는 거기에 넘어가지 않죠. 백성을 살려야겠다고 하는 목표를 잊지 않고 하나님과 이제 담판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협상을 하다 보면 상대가 아주 조만한 결과를 주면서 야, 이거 받고 이제 끝내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그거 받고 끝낼까 아니면 내게 다른 큰 목표가 있는지도 생각을 하고 만약 큰 목표가 있다면 작은 결과는 쉽게 받아들이지 말고 버려라. 포기해라. 그게 오히려 큰 걸 얻는 길이다. 라는 것도 이 교훈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이상으로 이번 강의는 다 보셨습니다. 다음 강의는 3차 강의가 되겠습니다만 그러면 윈윈 협상을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유능한 협상인의 기본 자질이라든지 기억력, 빨리 말할 스트레스, 그다음 경청한다든지 이런 내용들을 다음 3차 시에서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들 꼭 세 번째 거 윈윈 협상 잘하려면 이 부분을 꼭 한번 찾아서 보시길 권합니다. 자, 본 강의는 고용노동부가 지원했고 저희 사단법인 한국조정중재협회에서 제작한 건데 이 협상 조정 전략과 전술만 있는 게 아니고 윈윈 협상 전략이라든지 고용 인사관리 상에 나타나는 여러 분쟁을 해결하는 거, 그다음 노사관계에 있어서 분쟁을 해결하는 이런 데 대한 강의도 별도로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인터넷이라든지 이런 데 검색하면 동영상이라든지 휴넷 홈페이지라든지 저희 협회 홈페이지 이런 데 다 올라가 있으니까 검색해서 여러분들이 다 무료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활용해 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고맙습니다.